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된 판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일단락되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피부과 의사협회 쪽과 치과 의사협회 쪽에서 서로 또 대법원 판결 이후로도 논쟁이 조금 많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판례 관련된 기사와 판례를 한번 보면서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부를 한번 수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 2016년 5월에 났던 의학신문 기사인데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무면허 행위다라고 해서 대한의사협회는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 면허, 이중면허 취득은 물론 의학 수련 과정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명확한 무면허 의료 행위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5월 20일이니까 대법원 판결 전에 대법원은 19일날 20일 기사니까요. 5월 19일날 2016년이에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관련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상고심이 3심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법정에 이제 불만을 가지면 1심 판결에 불만을 가지면 항소를 해서 2심 법원으로 가요. 2심 법원은 이제 고등법원이라고 하고 2심 고등법원 판결도 불복하면 상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고심이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치과의사단체에서 구강아간면 치과의사는 구강종양수술과 양악수술을 하고 있고 구강아간면이란 단어는 안면부 전체를 의미하므로 치과의사가 눈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이 이제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협은 1959년에 대한구강학회로 설립된 이 학회를 치과의사단체에서 진료 영역을 넓히고자 1984년에 대한구강아간면학회로 바꾼 것이며 구강아간면 치과 전문의가 배출된 것은 겨우 9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어요. 또 구강아간면 외과의 치료 영역은 얼굴 전반부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학 용어의 사례에 부합하므로 아간면을 안면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과의사단체에서 구강아간면 외과가 치과의 한 전문 과목이므로 치과의사가 안면 전반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의 구강아간면 외과가 순수한 치과의 전문 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한 분야인 아간면 외과와 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된 전문 과목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구강 아간면 외과는 순수한 치과의 영역인 구강외과가 단순히 이름만 구강아간면 외과로 바뀐 것으로 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 유수의 대학의 경우 구강아간면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갖춘 이중면허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의료인 이중면허 갖고 있는 거는 조산사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중에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뭐 몇 년간의 조산 경험을 토대로 다시 자격시험을 봐서 이중 면허를 취득하는 게 조산사인데 영국이나 뭐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랑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갖춘 이중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제 구강아간면 외과를 의사가 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구강아간면 외과가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과 함께 의학의 전문 분야에 포함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는 내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과 동일하게 의학의 한 전문 분야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6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며 외과, 마취과, 내과 같은 주요 과목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필수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이행해야만 구강 아간면 외과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의협은 강조하고 있어서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의협은 대부분 외국의 경우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와 치과 의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해야 하고 치과 수련 과정 외에 의학 수련 과정이 필수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수련 과정이 3년으로 짧고 치과에서만 교육과 수련을 받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요약 설명을 했습니다. 치과의사단체에서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 중에 하나가 2013년에 발간된 구강아간면 교과서 3판에 포함된 보톡스 시술을 포함한 미용 시술을 내용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의협은 단순하게 교과서에 포함되어 교육을 받았다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며 보톡스 시술이 단순히 교육만 받았다고 가능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과서 2011년 2판까지는 미용시술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가 3년도 채 안 된 2013년 3판의 미용시술 내용을 포함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교과서의 보톡스 원리 및 시술 방법을 기술하기 위한 참고문헌들이 대부분 치과 관련 논문이 아닌 의료계에서 기술한 논문과 교과서를 근거로 했다는 점은 치과계의 의료계 영역 침범이 사회적 통념을 과도하게 넘은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치과학 서적에는 모발 이식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이를 근거로 치과의사가 모발 이식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추후 치과에서 안면이라는 이유와 아간면이요. 네. 그리고 치과학 서적 안에 안과, 이비인후과 내용을 포함한 후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까지 하겠다고 주장하면 보톡스 문제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을 했죠. 이건 좀 많이 나간 것 같네요. 눈이나 이비인후과 내용 포함했다고 교과서에 넣으면 다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요거는 좀 의협에서 좀 확 앞으로 나갔네요.
의협은 치과의 대표적인 시술인 임플란트 효시는 정형외과 의사지만 의사와 치과의사는 고유의 면허와 업무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의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유한 면허와 업무 범위 내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형외과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정형외과, 허리 디스크, 뼈, 이런 건데, 이빨을 뼈 연장으로 본다면 정형외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형외과가 하지 않는 거다라는 주장이 이거네요. 2014년 1월 독일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행정법원에서는 얼굴에 주름살 제거를 한 치과 의사에 대해서 치과 의사는 치아, 입, 턱 부위를 치료할 권한이 있을 뿐 주름살 제거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 의사 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얼굴 주름 치료는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내용을 반드시 곱씹어 봐야 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독일 연방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었네요. 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과와 치과 각각의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직업 고유 영역을 침범해 국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네. 여러분은 이 판결 1심, 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벌금형을 받은 것 같은데 벌금형도 형벌이에요. 네, 사형이나 징역, 금고 이런 것만 형벌이 아니라 벌금도 다 형벌에 포함돼서 전과라고 하죠. 전과가 이제 가게 된 건데 여러분 앞으로 졸업하셔서 치의생사로 이제 활동하실 텐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피부과 고유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지 네. 지금 의사 영역에서도 여러 과가 나눠져 있는데요. 감기 걸리면 여러분 어디 가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를 가요. 예전에는 내과만 가서 내과에서 진료받고 이렇게 호흡하고 숨 들이마시고 그리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약 처방받고 왔는데 지금은 감기 증상이 거의 콧물 기침 감기니까 코 너무 답답하니까 이비인후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아프면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좀 혼란스럽고 과에 상관없이 다 진료를 받기도 하고 그런 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또 어느 과로 가야 될지 좀 헷갈려하는 과들이 있는데 치과 의원이나 치과 병원 가서 보톡스 시술 받고 이마에 주름 같은 거 피고 하는 것이
제 뭐 처음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치과 의사가 치과 의원에서 보톡스를 맞는다고? 기본적으로는 뭐 피부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피부과 의원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보톡스 시술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퀴즈 및 과제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기사 이제 한번 1심,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제 상고심 대법원 판결 가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제 각계의 입장들을 들어보고 이렇게 공청회 갖은 그 시점에 나온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 10분 정도 쉬시면서 어, 치과의원에서도 보톡스 해도 되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쉬고 2교시부터 판결문 보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